아파트를 먼저 사고 네. 그 다음에 분양권을 샀단 말이죠. 이럴 때 둘 다 비과세 받는 조건이 있나요? 일단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무사님을 모시고 저희 부동산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세금 질의응답 저 고대장이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명지에서 세무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계시다가 명지로 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서울 강남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음 맞는 사수랑 같이 지금 개업을 한 상태입니다. 외모가 강남 스타일인데요. 우리 제일 첫 질문이 초보적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또 이거를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비과세를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1세대여야 되고요. 네.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2년 동안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이랑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묶여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실거주는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지금은 그렇죠. 만약에 묶이면 무조건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묶이기 전에 만약에 샀는데 네.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살려면 빨리 사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비과세 받는 방법 물어봤고요. 두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뭔가요? 이게 일시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비과세를 안 받게 되면 가세됐을 때 세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려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있는 주택을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원래 있던 주택을 파셔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비과세지 새로 산 주택을 판다고 해서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A를 먼저 사고 B를 샀다 하면 A에 대한 비과세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A를 만약에 사고 1년 이후에 사고 2년 보유 3년 이내에 팔았다. 네네. 그래서 A를 먼저 팔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B가 한 채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도 팔면 2년 이상 보유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연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보유만 했다고 하면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 번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좀 쟁점이 있는 게 최근 판례 같은 경우에 만약에 3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를 팔아가지고 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이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걸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20대부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기가 없을 때는 이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그때는 이사를 많이 다녀야 부자가 된다라는 뜻이 좀 요 뜻이었더라고요. 맞죠.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응용편인데 네네. 아파트를 먼저 사고 네. 그 다음에 분양권을 샀단 말이죠. 이럴 때 둘 다 비과세 받는 조건이 있나요? 일단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이 아니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2021년 전에는 분양권을 매수하고 3년 내에만 판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2021년 후에는 이제 종전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준공된 집에 전입하고 또 1년 이상 사셔야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 준공된 집이라면 요 분양권이 이제 준공이 되고 여기에 1년 이상 살아야지 이 A주택이 비과세가 되네요. 네, 전입도 하셔야 되고요. 분양권에 전입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사 목적으로 했다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네요. 네, 그거 자체가 지금 그 규정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 목적을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A를 팔았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제 분양권 입주해서 1년이 지났잖아요. 맞죠. 예, 근데 분양권 상태에서 보유 기간을 따지면 2년이 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예, 그럴 때는 분양권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등기 이후에 2년이 지나야 되나요? 등기 이후에 2년이 지나야 됩니다. 분양권 자체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은 아니고요. 완공이 된 날로부터 등기가 마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특례사항이 이사 목적으로 봐주는 거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인데 네네. A 분양권을 먼저 샀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B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 둘 다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분양권이 만약에 2021년 전에 승계 취득이라 해서 그러니까 분양권을 직접 사셨거나 아니면 당첨되셨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 2021년 전에 당첨되거나 사신 분양권이 있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금을 줄이려면 결국 이 두 개 중에 많이 오른 거를 늦게 비과세로 파는 방법밖에 없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덜 오른 거를 먼저 팔아버리고 네네. 많이 오른 거를 비과세 혜택을 써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전처럼 차라리 아파트를 먼저 사고 분양권을 사는 게 유리하지 분양권을 먼저 사고 아파트를 사는 거는 세테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하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질문입니다. 부부 각각 1주택 보유 후에 2022년 2월 달에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택 매도 계획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도는 10년 내에 비과세인가요? 만약에 원래 혼자 부부가 아니었다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했을 때 2주택이 되니까 비과세를 못 받는다? 이거 너무 억울하죠. 네. 혼인신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 안 그래도 결혼을 많이 안 하시는데 더 안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10년 동안은 비과세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점이 중요한데 네. 기산점 자체가 혼인신고 한 날 그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부터 10년 동안은 어떠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순서 상관없이 비과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만약에 한 분은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한 분은 또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택은 10년 내에 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으로 전환된 뒤에 2년을 보유하고 파셔야지 또 10년 내에 비과세가 적용이.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남편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려고 2주택이었어요. 네네. 근데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 1주택이 포함이 돼버려서 3주택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이럴 때도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10년 내에 종전주택, 그러니까 남편이 종전주택만 팔 수 있다면 그것도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예. 만약에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셨고 그 상태에서 또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년 내에 그 두 주택 중 하나만 판다고 했을 때 비과세가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혼인신고 사실 비과세 때문에 많이 안 했는데 그렇죠. 너무 겁낼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요즘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또 대출 받을 때는 부부 합산소득 되면 또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결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했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와이프분. 이 방송 보면 혼내려나?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24년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1억 6천이 되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질문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취득세인지 양도세인지 각각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취득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과 규정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1억 원 이하 그리고 2025년 1월 2일부터는 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수에도 빼주고요. 예. 중과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취득세랑 조금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양도세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가 이제 중과라고 하죠. 저희가 2주택자가 넘어가면 20% 세율을 추가하게 되고요. 3주택자가 넘어가면 30% 세율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 중과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주택수에서 빼주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다만 중과세율 자체가 아직은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무의미한 규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취득세 때는 이제 얘가 주택수가 빠져가지고 뭐 8% 낸다, 12% 낸다 했을 때는 빼주고, 그렇죠. 예, 양도세에서는 이제 비과세는 못 받고, 네. 중과되는 부분을 배제시켜 주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지방은 또 중과까지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뭐 혜택이 좀 작을 수도 있겠다. 네. 뜻인 거죠. 맞습니다. 네. 1억 이하 잘못 샀다가는 오히려 양도세가 꼬일 것 같으면 이거를 또 잘못 사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무조건 등기를 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억 단위 세금도 막 잘 모르고 내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느낀 게 이 세금이라는 거는 사기 전에 네. 세금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매수를 해야지. 맞습니다. 네, 그게 처음부터 꼬이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네. 이번 25년 12월 5일 저희 이지훈 세무사님의 세금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나중에 줄이려고 하면 정말 줄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투자를 해보고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 너무 공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취득세, 다음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가족 간의 부의 이전, 그다음 자금 출처 조사 및 사전 대응 아낌없이 알려주신다고 하니 이번 강의 들으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